서산지역 무장간첩 참여해서 무장간첩 폭살한 장군, 청문회에서 각군 참모장들에게 군번줄 착용 관련 지적한 장군, 폭파공작원 출신 장군, 대위 시절 북한군 33명을 사살해버린 군인, 제4당구를 발견한 이진삼 장군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일덕 청년입니다. 오늘은 제4땅굴을 발견하고 북한군 33명을 사살한 이진삼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군인다운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1967년 9월 육군 대위였던 이진삼 장군은 북한군 복장으로 변장 후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침투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북한군 33명을 사살하게 되는 응징보복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진삼 장군이 북한으로 들어가 우리의 적군인 북한군을 33명이나 사살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966년, 67년에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는데 66년에는 57회, 67년에는 118회에 걸쳐서 무단공비 침투나 국지 도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단공비들이 아군 전방 사단에 침투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북에 가거나 전방 모사단 부연대장과 딸을 비롯한 가족까지 살해하는 북한의 만행에 젊은 혈기로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어서 이진삼 장군은 방첩대장이던 고 윤필용 장군에게 가서 북한으로 보내달라, 북한군 사단장의 목을 따겠다고 요청하게 되었고, 고 윤필용 장군은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며 만류하였지만 이진삼 장군은 꼭 가서 응징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작전이 대북 응징보복 작전입니다. 북한으로 침투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잡힌 무장공비 4명을 선발했는데 이들은 북한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술, 사격, 체력 등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협동심을 기르는 훈련을 했고 불고기 등을 사주면서 진심으로 인간적인 유대와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4명이 변절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1차 침투 이후에는 팀원들끼리 믿음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진삼 장군의 침투 목표는 북한군 13사단장을 사살을 목표로 1차, 2차, 3차 작전을 했는데 1차는 비무장지대에 잠복 중인 북한군 민경대원을 사살한 후에 적 13사단장 및 정치부 사단장을 살해하고 적 통로에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와 함께 부대 배치 등의 군사정보 수집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1967년 9월 북한군 복장을 하고 지뢰가 없는 계곡을 따라갔는데 계곡 1km 전진하는데 대략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투에 성공해서 적 초소 기습하여 하루 밤낮 도전을 벌인 뒤에 적 군관 1명을 포함해 총 13명을 사살하고 복귀했다고 합니다. 2차 응징보복 작전은 1차 작전이 끝난 17일 뒤에 단행하게 되었는데 2차 작전 지역이 1차 작전 지역과 동일한 곳이기 때문에 경계가 심할 것이고 도전 등은 어렵다고 판단해 적 13사단 지역의 정찰을 통해서 군사정보 수집과 적 지피 하나를 초토화시킬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경계는 삼엄했고 어쩔 수 없이 지뢰 매설 지역으로 들어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운에 따라 잘 통과했다고 합니다. 한 에피소드로는 대원 중 한 명이 목함 지뢰를 피한다는 것이 미끄러져 목함 지뢰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지만 터지지 않아서 무사했다고 합니다. 3차 작전에서는 1차, 2차 작전 지역과는 다른 곳으로 옮겨 임진강으로 도망했습니다. 목표했던 적 지피를 기습해서 수류탄 투척 및 기관탄총으로 적 20여 명을 사살했고 격전을 치른 후 새벽에 아군 초소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교전 중 같이 작전을 수행했던 대원 1명이 적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이진삼 장군은 돌아온 뒤 아군 지피에서 슬퍼서 엎드려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대북 응징보복 작전 후에는 암묵적 동의를 해주었던 방첩부대장도 크게 기뻐하였고 고 박정희 대통령도 청와대로 이진삼 장군을 불러 크게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의 사건으로도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 사건에서도 검거된 김신조를 1차 신문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 측 작전부대에 알려줘 2주 만에 29명 사살, 1명 월북, 1명 기순으로 작전 전교를 신속히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살펴보면 충남 당진에 침투한 무장간첩을 작전부대와 함께 1명 체포, 1명 사살하였으며 체포한 간첩을 신문하여 난파간첩 1명과 포섭된 일당 9명을 체포하기도 하였으며 충남 서산 승원리 해안에 침투한 무장간첩 3명 사살 등 여러 대간첩 작전을 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을 꼽으라면 1968년 11월 서산 가야산 주변 무장간첩 추격이었다고 합니다. 이진삼 장군은 운전병과 함께 포복으로 우회해서 간첩 은신처로 접근하였는데 운전병의 철모에 적 탄알이 명중해서 튕겨나가기도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진삼 장군은 단독으로 적 은신처 뒤 20m까지 포복으로 접근하여 수류탄 2발을 투척하여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건 및 작전들은 이진삼 장군의 군대 철학과 성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엄청난 사건 및 작전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과 제3땅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4땅굴 같은 경우는 제3땅굴이 발견된 지 12년 만인 1990년 3월 3일에 발견됐습니다. 지하 145m이고 높이와 폭은 1.7m, 길이는 2052m입니다. 이진삼 장군은 21사단장 때부터 제4땅굴을 감지해 3군 단장을 거쳐 1군 사령관을 하면서 7년간의 끈질긴 집념으로 제4땅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땅굴은 혼돈한 산악 지형에는 땅굴의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한 상황에서 미군 동의 도움 없이 국군 단독으로 발견한 최초의 남침용 땅굴입니다. 이렇게 발견이 끝이 아니라 역경도 소탕 작전으로 적의 반격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로 4땅굴은 관통 몇 시간 전까지 북한군이 내려와 있다는 것도 확인,
그리고 제1, 2, 3땅굴 소탕 작전 중 인명피해도 있었기도 했으며 실제로 제4땅굴 역경도 작전 시 적군이 태가감에서 목함지뢰를 묻어놓아 군견 한 마리가 사망하기까지 하는 등 긴박하였지만 결국에는 지상 분계선 위치에 지하 콘크리트 벽을 쌓으면서 지하에서도 군사 분계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공포의 인물이었던 이진삼 장군은 하간생도 생활 포함하여 36년간의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1937년 2월 10일 충청남도 구역은 은산면에서 태어났으며 부여고등학교를 졸업 후 1959년 5월 육사 15기로 졸업 및 보병 소위로 임관하였고 최종 계급은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였습니다. 군생활은 25사단을 시작으로 육군단 하사관학교, 25사단 72연대 3대대 1중대장, 방첩부대 특공대장, 베트남 전쟁 파병, 8사단 보안부대장, 보안사령부 행정처 인사과장을 역임하였고 그 후 1972년 중령 진급 후 8사단 21연대 3대대장, 15사단 38연대 부연대장, 구공수 참모장을 역임했습니다. 1975년 대령 진급 후 24단 61연대장, 육군 사격지도 단장 후 1980년 육사 15기 중 최초로 준장 진급 후 특전사 참모장, 제9공수 특전여단으로 부임, 1982년 소장 진급 후에는 21사단장과 육군정보사령관을 역임, 1987년 중장 진급과 함께 3군단장 임무 수행 후 육군 참모차장을 하였고 대장 진급 후에는 제1야전군 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생활을 돌아보면 하나의 소속이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1991년 12월 6일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후에는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임명, 노태우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임하였습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부영구돼 출마하였으나 낙선했습니다. 그 후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가장 유명한 청문회에서 군번줄 지적을 하였습니다. 해당 청문회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옳은 말이라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모총장, 목에 군번줄 매고 있어요? 지금 안 메고 있습니다. 합참의장 매세요? 안 메고 있습니다. 당신이 천사당 있을 때 누가 죽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군번줄에 적혀져 있는 게 뭐가 적혀져 있어요? 군번줄에 뭐가 적혀져 있어요? 계급, 성명, 혈액형이 적혀 있습니다. 군번하고 계급, 성명. 그렇지? 혈액형이 있어야 피를 공급받죠? 동료로부터? 근데 군번줄 안 메고 다닙니까? 뒤에 저 군인들 말이에요. 장군들 군번줄 맨 사람 손들어요. 그 얘는 안 맸어?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나는 군번줄 한 번도 안 맨 적 없고 포켓도 손 넣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 군번줄을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번줄은 전시의 상황에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이지 평시에 여기 국회에 질의에 나오면서 군번줄을 차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별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전투에 투입할지 때 어떻게 알아요? 국회 나올 때 안 차고 뭐 영내 근무할 때 찬다는 얘기야? 지금 장관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 지금 국민들이 이걸 듣고 있고 이게 이렇게 기재되는데.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군번줄을 갖고 논하는 그런 국회 논이 아니고 군기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논할 장소는 아니라고. 자세를 위서부터 바로 가져야만이 밑에까지 바로 갖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 국방장관. 그거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거 정신 나갔구만 국방장관.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방장관을 그렇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방송 활동과 별처럼 또 별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2022년에는 13대 충청향후회 총재로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이진삼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군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자기의 생명을 요구받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이진삼 장군의 사생관은 내 짧은 인생 숨쉬는 그날까지 영원한 조국을 위해 바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이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군인은 죽을 자격도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군 생활을 해주신 이진삼 장군님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